네. 예전에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잖아요, 이미. 그쵸. 그리고 허리 통증이 되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한다는 것도 좀 두려웠을 수도 있는데, 좀 수업하면서는 문제가 없으셨어요? 사실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보수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받았었어요, 치료를. 그래서 이제 허리 주변의 근육, 코어 운동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사실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왔을 때 이제 마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코어 운동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업할 때 굉장히 뭐 믿음 있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 허리 통증 때문에 계속 불편했었는데 네네. 그때 그 느낌을 하면 어떤 느낌이었어요? 칼로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칼로 찌른다기보다 이제 디스크 환자들은 다 그 이제 아는 느낌일 거예요. 이제 갑자기 뭐 하시면서 이제 삐끗하면 확 통증 오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게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갑자기 오는 때가 있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뭐 하다가 갑자기 혹은 이제 뭐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든다던가 뭐가 들 때. 그래서 이제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그런 경우들이 생길 때 허리 통증이 있고 뭐 자고 일어났을 때도 이제 통증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 통증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코어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운동하고 나면 좀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 보수 치료 받으셨는데 보수 치료 받았을 때는 그때는 어땠어요? 보수 치료 받을 때는 괜찮았죠. 그래서 받고 나서도 어쨌든 코어와 관련된 운동들을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하셨구나. 네네, 그렇게 얘기는 해주셨었죠. 근데 이제 사실 또 잘 안 하게 되니까 그쵸? 사람이 아플 때만 하고 맞아. 통증이 오면 또 급하게 좀 해요. 그것도 괜찮아졌다가 또 이제 일상생 아프면 또 안 아프면 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찾아오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배운 운동 중에 이 주변 사람들 중에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운동을 좀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 아까 얘기도 했었는데 코어 운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코어 운동. 사실 뭐 이제 PT를 받기 전에 저도 이제 허리 통증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 맥길 3대 운동 같은 거 쳐보면 나올 거예요. 맞아. 맥길 3대 운동 알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버드도, 뭐 데드버그, 그리고 사이드 플랭크 이거를 근데 제가 집에서 혼자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하면서도 그런 거죠. 유튜브를 하면서도 이게 내가 정확한 운동 자세로 하고 있는지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어쨌든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그게 좀 답답한 게 있었고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점점 안 하게 된 거죠. 핑계인가요? 네. 그래서 안 하게 되고. 근데 이제 PT에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운동들을 배울 때 이 자세가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자극이 가는 거고 이런 자세가 정확한 자세구나라는 걸 배우면서 하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코어 운동만큼 확실하게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코어 운동 하고 안 하고의 날이 그날의 허리 통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체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어 운동은 강추드린다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데드가 있겠죠. 사실 데드리프트는 할 말이 좀 있죠.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좀 허리 디스크 환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이 데드리프트다라는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뭐 이렇게 배운다고 하더라도 좀 무서운 상태였죠 처음에. 근데 이제 배우고 나서 정확한 자세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의사 처방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통증이 줄어들고 원래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게 디스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뭐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데드리프트를 정확한 자세로 하는 거는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코어 운동이라서 4가지 운동, 맥길 이제 빅3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는 하나를 더 붙였거든요. 그래서 데드버그 누워서 하는 데드버그 자세, 엎드려서 하는 네발기기 자세, 옆으로 하는 사이드 플랭크, 옆으로 하는 사이드 플랭크, 그리고 이제 하프닐링이라 그래서 반만 이제 무릎 꿇고 하는 이 자세까지 이제 고관절까지 다 이제 싸잡아서 코어 운동을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서 이제 척추와 골반대를 잡아놓을 수 있는 힘이 길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드리프트를 하든 스쿼트를 하든 벤치프레스를 하든 오버헤드 프레스를 했어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허리가 원래부터 이제 학생 때부터 약했던 타입이라 저도 이 4가지 코어 운동을 꼭 워밍업으로 하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이 4가지 운동을 꼭 하고 가잖아. 매번 했습니다. 매번 복습하고 매번 입력시키고 매번 털리고 근데 사실 진짜 코어 운동을 하고 본 운동에 들어가는 거랑 안 하고 들어가는 거는 아예 다른 것 같아요. 부상의 위험 확실히 줄어들고 코어 운동이 가장 베이스고 그 위에 이제 뭐 데드든 스쿼시든 쌓아 올려가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기존에 식사했으면 음식 어떡하죠? 네, 죄송해요. 그래서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 반대죠. 그래서 좀 사실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기록 봤을 때 비포 애프터가 확실했는데 확실했죠. 그래서 어떻게 좀 관리를 받은 느낌 드시는지. 네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또 할 말이 많을 수 있는 게 제가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게 사실 뭐 건강검진을 이제 PT 받기 전에 한 건강검진에서는 공복 혈당 수치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게 나왔어요. 뭐 직장인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생활하다 보면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회식하고 마시고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엄청 주의를 요하는 수치긴 했어요. 위험까지는 아니고 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PT를 하면서 식단을 이제 계속 찍어서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을 찍어 보내면서 이게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감을 좀 잡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개선이 된 게 그러고 나서 이제 건강검진을 다시 했는데 완전히 내려왔어요. 완전히 20대 수치로 내려왔잖아요. 그 신체 나이가 이제 만 26세로 내려갔죠. 만 26세. 굉장히 어리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느껴지는 건 식습관 같은 거. 평소에 먹을 때도 이런 거 되게 챙겨서 먹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뭐 단순히 몸을 만드는 목적보다는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개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에 굉장한 그런 어쨌든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게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이제 저한테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은 정말 절식하고 칼로리 제한하고 등등 막 미친 듯이 운동하고 그러면 빠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빠지긴 해요. 빠지긴 해, 그 당시는 그 순간은. 근데 몸이라는 공장이
식사와 수면과 적절한 활동량이 뒷받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망가져 있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 막 혈당도 안 좋고 그래서 잘 안 좋은 건데 그거를 건강한 몸으로 개선을 해야 그때부터 몸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거기서 활동량을 좀 더 추가를 하든 근력 운동, 유산소든 혹은 식사량에서 이제 그 컨텐츠 뭐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식이섬유들을 넣다 뺐다 하면서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혼자 운동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브로 디지털 단지에서 1시간도 넘게 걸려서. 정확히는 천왕이라고. 천왕, 맞아. 네, 서울 끝자락에. 1시간은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기 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나중에 한 번씩 받으시면서 수업하면서 또 개인 운동까지 주간 헬스장에 같이 했는데 어떻게 지금은 조금 개인 운동 할 수 있는 좀 그 단계까지 올라간 것 같은지. 네, 충분히 올라갔고. 사실 제가 뭐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오게 된 거는 이제 맞쌤을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가 아는 동생이라서 워낙 성실한 친구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킨 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오게 된 거죠. 네, 왜냐면 저는 이제 헬스랑은 되게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배우려면은 처음에 제대로 배워야겠다 했을 때 이제 친구가 생각이 나서 이제 오게 됐던 게 크죠.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면서 이제 어쨌든 3대 운동, 4대 운동, 뭐 코어 운동 장기간에 걸쳐서 배우다 보니까 이제 헬스장에서는 혼자 운동하는 거는 무리 없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고. 네. 아닙니다. 그리고 캐틀벨도 연습 많이 해주시고 진짜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저도 너무 감사한 형인 게 제가 우리 언제죠? 교환학생 갔을 때. 그 얘기한다고? 17년이죠. 17년. 네. 8년? 7년 전에. 됐어. 네. 근데 그때 제가 중간에 미국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돈이 없었어요. 비행기 값이 왕복 다시 미국으로 왔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었는데 형이 그 밤에 해주고 또 택시 타러 가서 그거까지 우버까지 다 해주고 등등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다 보낸 건 아니고 같이 이제 모아서 우리 교환학생 같이 갔던 애들. 그래서 그 멤버들도 너무 고맙고 그때 제가 좀 할아버지 돌아가신 걸 듣고 좀 멘탈이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다들 뉴욕 거리 나가 있다가 제 얘기를 듣고 다 들어왔어요. 기숙사로 들어와서 다 같이 모여서 좀 얘기 나누고 그러니까 저는 좀 안정되고 그리고 형도 이제 도와주셔서 비용 빌려주시고 친구들도 이제 빌려줘서 안전하게 이제 할아버지 발인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멤버입니다. 지금 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귀염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분들한테 이런 좀 PT라는 서비스가 좀 필요한 것 같은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사실 이제 헬스를 처음 하게 되면 정확하게 배우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헬린이 분들 또는 뭐 저처럼 허리 질환이 있는 분들 아니면 신체가 되게 불균형하다든지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은 아무래도 앉아있는 자세로 오래 있다 보니까 신체가 불균형한 상태일 경우가 거의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좀 지도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재활 목적이든 아니면 헬스를 처음 배우는 목적이든 네, 그런 분들한테는 강추드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열정이 많은 친구예요. 네. 보통 유튜브 보고 많이 배우는데 이제 운동은 자세고 그 근육에 대한 감각을 뇌로 익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은 잘 몰라요. 저도 뭔가를 할 때 뭐 피아노를 배우건 테니스를 배우건 요가를 배우건 필라테스를 하고 다 한 번씩은 제대로 하신 분들은 배워봐요. 물어보고. 그래서 그 감각을 몸으로 이해하고 뇌로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운동은 잘하면 약이 되는데 잘 못하면 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운동을 배워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